안도 후회를 하는 경쟁력 조사 질문 이런 게 있네요. 안도 후회를 하는, 안이 뭘까요? 안이 안철수의 안이군요. 네, 안철수의 안도 후회를 한답니다. 경쟁력 조사.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어떻습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고, 사실상 빼고 대신 본선 경쟁력이 누가 더 높은가라는 항목을 최종 경선할 때 도입을 했는데요. 자, 이 본선 경쟁력, 이게 지금 상당히 여의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옛 기억이 소환이 됐네요. 안철수 얘기가 나오죠. 안철수 한번 관련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이 기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안철수 얘기는 제가 그냥 해드리죠. 이 9년 전에 안철수와 지금 현재 문재인이 붙은 2009년인가요? 2009년. 네. 그 바로 직전,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바로 직전에 박근혜와 대선 경선에서 맞붙어가지고 박근혜가 이길 때 얘기입니다. 그때 안철수는 지금은 국민의 당에 있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의 같은 배를 타고 있었죠. 문재인과 같은 당에 속돼 있는데 그때 이제 대선에 이 여론조사 항목을 두고 문재인 쪽은 누가 가장 대선 후보로서 적합한가라는 적합도 조사를 줄창 주장을 했고요.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다. 어차피 박근혜를 이기려면은 본선에서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본선 경쟁력이 누가 더 높은가라고 그걸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여 지루하게 이 파워게임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쪽에서 전혀 양보할 기세가 안 보이자 그때까지 약간 여론조사에서 이 주춤거렸던 안철수가 돌연 사퇴를 해버리죠. 본선 경쟁력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후보 사퇴하겠다라고 얼음장을 놓고 불과 3일 만에 사퇴를 해버리고 독일인가 미국으로 떠납니다. 네, 바로 이 본선 경쟁력이 왜 중요할까요? 본선 경쟁력은 이른바 중도파, 중도 세력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안철수, 또 어떻습니까? 지난 서울시장에서 안철수를 이긴 오세훈도 마찬가지고요. 이른바 중도 세력, 대한민국 중도 세력이 어떤 선거든지 한 25에서 많게는 부동층이 30%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지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꽤 유리한데요. 대개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본선 경쟁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거의 철옹성 같은 그 지지세가 있죠. 이쪽에 35%, 이게 35%, 약 70%는 이미 어떤 선거든지 마음을 정해 놓고 이른바 스윙보터들, 그 선거를 좌우하게 될 중도 세력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손을 듣느냐 할 때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선 경쟁력에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하나요? 할 때 문재인보다는 안철수를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본선 경쟁력에 그만큼 목을 다른 건데요. 자, 안철수는 결국은 관철을 못하고 후보 사퇴를 해버리고 독일인가 떠나게 됐죠. 네, 바로 안철수를 소환을 하게 된 그때 만약에 끝까지 간철수,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간철수 아닙니까? 항상 철수만 하고 간만 본다고 해서 이 간철수라는 별명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바로 안철수가 끝까지 버텼으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버티고 했으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 본선 경쟁력이 25%에서 30% 되는 중도 세력들은 본선 경쟁력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선호하고 굉장히 중요시하더라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본선 경쟁력을 놓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정했죠. 그 정홍원 전 총리가 선관위원장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정해진 룰이 과연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또 유승민 이렇게 이른바 빅4로
돼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원희룡은 물론 뭐 자기가 빅4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렇게 4명에 그 다음에는 이제 원희룡 이 황교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나올 텐데 누가 더 유리하겠냐라고 하는 분석 기사입니다. 기사를 한번 봐주시죠. 윤, 홍, 유, 최 누가 더 유리할까? 예, 본선 경쟁력 묻는 여론조사가 이제 세간의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는데 누가 더 유리할까? 네,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게 각 일자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누가 또 조금 더 유리하자 이런 식의 이제 이 양비론, 양시론으로 접근한 기사인데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중도 세력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받는 쪽에서 유리하다라고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윤홍, 유채 중에서 이 윤석열 쪽은 어떻습니까? 역선택 방지를 아주 결단코 안 된다.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초저일관 주장을 했죠. 왜? 홍준표의 지지율을 분석을 해봤더니 호남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4배 이상의 표가 몰리더라. 따라서 역선택이 분명하니 역선택 방지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윤석열 쪽에서 얘기를 했죠. 최재형 쪽에서는 처음에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탔다가 이거는 뭐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다 싶어가지고 관계없다. 나는 꼭 역선택 방지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 대열에서 이탈을 했는데요. 윤석열 쪽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없앤 것만 해도 사실은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선 경쟁력 이건 어떨까요? 지금 거의 그 기호 1번은 이재명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밴드웨건 효과를 기대 이상으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결집을 해서 이재명이 거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글쎄요 뒤집히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죠. 따라서 기호 1번은 이재명으로 거의 변수가 이제 상수화가 된 건데요. 이재명과 누구 이런 식으로 본선 경쟁력을 놓고 볼 때 현재로서는 홍준표가 물론 많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이른바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분들이 아직은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선 경쟁력으로 접근을 해도 윤석열이 홍보다는 상당 부분 제 기억으로 한 4%, 5%포인트로 앞서는 그런 그 조사가 있더군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저 기사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유리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양비 양실론적으로 접근했습니다만은 제 기자 30년 경력의 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룰을 바꾼 게 아마도 홍보다는 또 최재형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쪽에서 어드밴티지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네, 따라서 본선 경쟁력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시를 해 볼 텐데요. 이번 룰 개정 그런 주도권 삿바 싸움에서 윤석열은 별로 손해본 곳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리수님, 안철수님이 너무 운이 따라주질 않아요. 네, 보리수님은 또 이 안철수 후보가 프렌들리하게 인식이 됐나 봅니다. 네, 지금 이번 대선에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네,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마 계속 이 셈법으로 머리가 아마 복잡할 겁니다. 이 존재 가치를 생각을 하면은 출마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난 서울시장 출마할 때 어떻습니까? 대선은 포기를 하겠다라고 여러 번 공언을 한 거라 대선에 출마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합당 문제도 저렇게 지리멸밀을 하는 거고요. 네, 보리수님이 너무 웃기네요. 어떤 게 웃기다는 얘기죠? 아까 남편 그 얘기군요. 남편 그게 너무 웃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가 뜨끔한 게 그 4가지 사항이 뭐 밖에 나가면은 짐이 되고 이른바 손이 많이 타고 하는 게 다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제가 뜨끔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웃자고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와서 에어컨 가동이 안 되는군요. 상당히 아주 덥습니다. 이 양복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를 벗으면 어떨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군요. 마이크.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본선 경쟁, 예, 정치권 얘기가 지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고발을 사주했다. 참 이 사주란 얘기가 어제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사주, 회사의 주인. 난 누가 윤석열이 이 감추어진 회사의 주인인 줄 알았다. 누가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사주는 그런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누구를 몰래 시켰다는 뜻이죠. 사주했다는 뒤에서 안 보이게 몰래 시켰다. 예,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시켰다. 누가? 윤석열 당시 총장의 핵심 측근인 범죄정보정책관 손중성인가요? 그 사람을 시켜서 사주를 했다, 몰래 시켰자라는 게 지금 사주 공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제가 시시콜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없는 게 완전히 공방입니다. 공방. 이쪽에서 얘기하면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이쪽에서 얘기하면 또 절대 그런 일 없다. 바로 이런 기사가 지금 아주 넘쳐대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죠. 합동 감찰을 고려하겠다. 예, 박범계 뭐 툭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른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칼을 뺄 때는 다 칼을 쓰겠다는 얘기죠. 예, 법무부 대검에 주로 이제 대검에서 감찰을 하는 건데 법무부와 대검에서 합동 감찰을 고려하겠다. 고려한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게 하겠다는 그게 아니면은 저런 얘기를 하지를 않죠. 예, 윤석열 쪽에는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다 공방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대놓고 뭐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안 했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반대로 네가 하지 않았냐 증거를 내봐라 뭐 얘기했으니까 이 정치 공작으로 비화된 논란 뭐 핑퐁 게임이라고 하죠.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작은 제목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 대선판 뒤흔드는 고발 사주 의혹. 사주가 그 회사의 주인 그 사주가 아닙니다. 네, 김웅이 고발장 검찰에서 안 받았다. 고발장 2개 중에서 하나는 또 자기가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검찰에서 받지를 않았다. 따라서 받지를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자꾸 이제 김웅 뒤에는 지금 유 후보가 있죠. 네, 유 후보가 뒤에서 지금 뭐 무슨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서로 이게 물려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데가 이거를 정말 이 의혹에 책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아직까지는 공방에서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성자로 지목된 손중성, 아까 얘기한 범죄정보 정책관이었죠. 법적 대응 예고. 나는 전혀 이거에 사주한 적도 없고 그 당시에 그 윤석열한테 이 오더를 받은 것도 없다. 김웅한테 뭐를 전달한 것도 없다라고 모든 의혹에서 딱 부인을 한 손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이렇게 공방으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라도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은 그쪽으로 쭉 팩트가 이어지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 표가 있던데, 네, 표로 이게 공방의 흐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인 손중성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죠. 이게 판사 사찰 문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약 1년 반에 이 법복을 입은 판사들을 쑥대밭으로 만든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을 결국에는 사법 처리까지 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게 바로 손중성 검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죠. 이 당시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징계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취소 소송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1년 작년 10월, 11월, 12월까지 이어진 건데요. 자, 이럴 때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윤석열 총장한테 이렇게 건넸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바로 김웅한테도 고발장 작성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김웅은 이거를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 부인을 하죠. 예, 고발장을 전달을 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 그 당시에 제보를 받은 고발장을 살펴봤더니 그런 내용은 없더라라고 이준석 그 당대표가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웅 의원도 내가 당에 전달을 한 거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이 고발장을 보니까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라고 하는 얘기. 서로 말 자체가 서로 이렇게 모순점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 요거는 한 2, 3일 더 지켜보고 가닥이 잡히면 그때 별도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